너희는 거의 다 수토로 올 건데, 근데 월화수 수업 똑같이 하고 목금토 수업도 똑같은 내용 할 거거든. 그래서 뭐 언제 오건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나 일요일 못 오는데 하면은 얘기만 하고 딴 요일 오면 돼. 그래서 오늘은 고쟁이랑 1등급 동시에. 이게 조금 더 약간 더 쉽거든. 이게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합니다. 오늘은 이거 할 차례. 수원이 이제 지수 로그 함수, 삼각함수 그래프, 삼각함수 활용, 등차, 등비, 수열의 합, 시그마, 귀납법 이렇게 있는데, 자 순서대로 안 하고, 이게 지수로그 파트, 이게 삼각함수 파트, 이게 수열 파트거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이거 이렇게. 그래서 시작은 등차 등비부터 할 겁니다. 학원에서는 어려운 것만 할 거거든. 고쟁이를 보면 예를 들어 스텝 1, 2, 3가 있어요. 학원에서는 스텝 3만 같이 할 거예요. 보수반이다. 너희 제일 잘하는 거 맞죠? 맞아? 여기 학원에 반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반이에요. 그래서 쌤이 계속 여기 2학년 보수반 하는데, 그러면 1, 2는요 집에서 먼저 해오고 이제 못한 것만 체크해서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 되겠죠. 그게 효율적. 이걸 질문하라 그러면 어차피 다 질문하거든. 그래서 수업 때는 오늘 당장 등차 등비 스텝 3부터 할 거예요. 169페이지입니다. 오늘 할 게 169페이지부터. 1등급 수학이라는 것도 오늘 딱 한 페이지만 할 거예요. 이거는 단원별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한 단원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1등급 도전 문제라고 딱 한 페이지 있거든요. 그것만 할 겁니다. 1등급 도전. 그래서 학원에서 쌤이랑 같이 하는 건 이거다. 토요일날 이거 한 거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스텝 3 다 같이 할 거거든. 등차 등비다. 그러면은 스텝 1, 2 하고 여기서 안 했던 앞에 좀 쩌리들 그것만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하면 되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 날 올 때는 딱히 뭘 해와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필기구만 갖고 오면 돼요. 그때 또 이 책을 또 새로 줄 거죠. 그럼 그때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한 거는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만 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줄게요. 지금 주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그러면 바로 169페이지부터 할 건데, 그리고 쌤이랑 앞으로 계속 1년 내내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이제 나 혼자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최소 5분 이상 너희가 먼저 자기 방법으로 해보고, 모든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항상 모든 문제를 3가지 풀이를 다 비교를 하는 훈련을 계속 할 거예요. 너희 방법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쌤은 그냥 해설도 다 보라 그래. 교재 해설도. 숙제할 때도 그냥 봐도 돼. 그러니까 숙제 해와서 질문하는 거는 뭐 해설이 이해는 되는데 너무 무식하다, 이것보다 좀 더 유식한 방법 없냐, 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지. 알겠죠? 수업 때도 자기풀이, 해설, 뭐 쌤 방법 뭐 다 다릅니다. 그걸 계속 비교를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잠깐 10분만 등차 등비가 뭔지 얘기해야겠어요.
아무리 이 고수반이더라도 지금 갑자기 수원하려면 약간 예전에 한 번씩 배우기는 했을 텐데 조금 지금 조금 가물가물하죠. 자, 문제 가기 전에 잠시만, 이 단어는 이론 얘기는 별로 할 거 없거든. 별로 할 거 없어. 등차는 그냥 계속 더하는 거고 등비는 그냥 계속 곱하는 거고 이게 다인데, 잠깐만 좀 중요한 거 몇 개만 얘기합시다. 자, 우리 등차 등비 수열이 뭔지 정도는 그 정도는 우리가 뭐 대충 아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리마인드 해보자. 등차 수열이 뭐냐? 그 다음 항으로 갈 때마다 계속 어떤 일정한 상수를 더하는 거예요. 어세 빼면 안 되나요? 그 더하는 놈이 음수면은 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여튼 이 공차 D라는 것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뭐 0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수열이라고 했는데 모두 다 똑같아.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소수령에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얘기하세요 라고 하면 뭐라 그래야 돼요? 모두 다 똑같은 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튼 공차가 0이 될 수도 있고 공비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일정하게 더하는 그 상수를 D라고 했을 때 그걸 공차라 그러고, 첫째 항은 이렇게, 둘째 항은 이렇게, 셋째 항은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셋째 항 같은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더한 게 셋째 항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뭐겠어?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을 더한 게 되겠죠. 방금 말한 게 바로 유도 끝난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유도한 거지. a는 a 플러스 n-1d다. 이거는 사실상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게 n번째 항이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해 봅시다. an이라는 건 n번째 항을 의미하죠. 그럼 sn은 뭐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다 더하면 sn인 거예요. 똑같은 이 sn이라는 것을 거꾸로 한번 적어볼까? 끝항부터 거꾸로 한번 적어봅시다. 끝항은 얘네, 그치? 그 앞에 항은 뭐예요? a 플러스 n-2d가 되고, 그 앞에는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n-3d가 되고, 쫄쫄쫄쫄 해가지고 거꾸로 적으면은 a 플러스 d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 이 두 식을 더해볼까요? 똑같은 sn을 더했으니까 2sn이 될 것이고, 얘들 둘이 더하면 뭐야? 2a 플러스 n-1d죠. 그런데 얘들 둘이 더하면 뭐예요? 얘는. 얘들 둘이 더하면 뭐예요? 얘는. 얘들 둘이 더해도 다 얘네요. 그러니까 두 식을 더했을 때 얘가 n개가 생겼다. 오케이? 유도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외워야 되긴 한데, 그게 왜 나왔는지 그냥 외우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본 거다. 결론은 그냥 외워야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좀 기억을 합시다.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런 식으로도 좀 기억을 하자고. 이거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죠. 뭐냐? 그냥 전개한 거야. 그냥 분배해가지고 전개한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저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으면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식이 딱 주어진단 말이야. 심지어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말도 안 해. 그냥 어떤 수열의 합이 이거예요 라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거를 본 순간 2차 함계수 보고 공차 바로 알아내고, 1차 함계수 보고 바로 첫째 항 알아내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어떤 2차 함수인지 그려가지고 이제 이 2차 함수를 그려서 좀 푸는 문제도 있거든. 어려운 문제는 오늘 당장 나올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좀 기억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 하나만 더 얘기하자. 하나만. 아까 전에 한 말 다시 해볼게. 제일 앞에 놈이랑 제일 뒤에 놈이랑 더하면 얘가 돼요. 그쵸? 그런데 그 다음 놈이랑 그 앞에 놈이랑 얘들 둘이 더해도 얘가 되고, 그쵸? 그러면은 얘랑 이 앞에 놈이랑 더해도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오케이. 방금 말한 게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 성질입니다. 제일 양 끝에 있는 놈 더해도 제곱, 그 안에 두 놈 더해도, 그 안에 두 놈 더해도, 두 놈 더해도 전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죠? 방금 말한 게 등차 중앙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항이 뭐 6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다 같다. 이 소리다. 그러면은 항이 5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항이 홀수개가 있으면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의 2배랑 같다.
그래서 이게 등차 중앙의 법칙인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기억하면 되겠어. 어려운 문제는 이걸 또 활용해서 하는 게 많아요. 오늘도 바로 나올 거야. 더한 거 같다. 짝수계일 때. 호수계일 때 뭐라고? 더한 거랑 중간에 거 2배랑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 하나. 자, 등차 수열 마지막 하나.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해볼게. 이 식을 조금만 변형을 하면은 여기 2a 보이죠?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2a를 a 플러스 a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왜 굳이 그렇게 적는데요? 얘가 뭐예요? 얘가 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오케이. 따라서 얘는 an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번에 n 뭔가 마음에 드는 형태의 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전부 다 등호로 다 이어져 있어. 등호 전부 다 이어져 있어. 다 똑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등차 합공식을 말로 외울 때는 뭔가 외우고 싶으면 말로 한글로 외우는 게 편하거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매우 편해. 이제부터 세상에 어떤 등차 수열이건 합을 구하라 그러면 말로 어떻게 기억하냐?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더해.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면 끝나는 거야. 무조건. 등차 수열은. 그게 사실상 똑같은 공식이었다는 소린 거예요. 뭐 이해가 안 될 건 없죠 지금은. 그렇죠? 이론은 쉬운데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이번 방학 때부터 꽤나 빡센 수준까지 해야 되거든. 너희가 이제 수원 수투를 선행은 거의 다 했을 건데 완전히 뭐 킬러 이런 수준은 안 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당장 그런 것까지 이제 해야 돼. 오늘 할 건 무난해. 그 전국연합 그 책에 이제 막 엄청 킬러 이런 게 많아서 그때가 좀 빡셀 거고 오늘은 괜찮아요. 자, 등비수열 얘기 5분만 더 하고 이제 5분만 더 하지. 누구? 아, 어제 왔어야 되는데 대신 온 거지. 몰라. 일단 가래. 그래. 자, 이거 봤고. 책이 고쟁이가 엄청 두꺼운데 중간에 힘 줘가지고 툭 떼면은 해설 떼지거든. 그러면 좀 괜찮아요. 자, 개념 노트가 있으면은 계속 좀 적어봅시다. 등비수열 얘기도 한번 해볼까? 등차수열은 뭐였어요? 그 다음 항으로 갈수록 뭘 더하는 거죠? 등비수열은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뭐를 곱하는 아이, 중간에 끊기면 이어 붙여야 되는데 아이 언놈이야. 아이씨. 자, 공비는 음수건 양수건 1이건 0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어떤 수열이 모든 항이 다 똑같아. 어떤 수열이다?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 셋째 항 같은 경우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2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n-3번을 곱한 거겠죠. 방금 말한 것 자체가 일반항 공식,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유도한 겁니다. 유도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하죠. 이것 자체가 공식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일반항 공식이고, 그러면 SN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니까 얘들을 다 더한 게 SN이 되는 거야. SN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볼까? 모든 항에다가 R을 곱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SN이라고 놓은 이 식의 양변에다가 R을 곱하는 거야. R을 곱하면 모든 항에다가 R을 곱해야 되거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이 되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되고, 요 앞에 놈에다가 R을 곱하면 얘가 되겠고, 얘한테 R을 곱하면 얘가 되겠고, 얘한테도 R을 곱하면 얘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양변에 R을 다 곱했죠. N-2. 자, 그러면 이제 두 식을 뭐 하고 싶어요? 아까는 더 했잖아. 지금은 솔직히 빼고 싶죠. 그렇죠? 되게 빼고 싶잖아. 자, 그러면은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한번 빼볼까요? 빼면 어떻게 돼? 중간에 놈이 뼈 다 사라진다는 거죠. 다 사라졌다. 오케이.
그러면 좌변 우변에 살아남은 놈만 적어보자. 좌변은 SN으로 묶었을 때 1-R SN만 살아남았고 우변에 살아남은 놈이 누구야? 이 딱 두 놈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얘 빼기 얘를 했을 때 A로 묶은 다음에 1-R의 N승이 되겠다. 오케이. 유도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거다. 그냥 외우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유도를 해본 건데 결론은 그냥 외워야 돼요. 언제 이걸 하고 앉았냐, 그쵸? 자, 외워야 되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외워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곱한 식이니까 그냥 똑같은 식이죠. 그쵸? 그런데 보통 공비가 1보다 클 때는 이 식을 쓰고 왜? 1보다 큰 놈한테는 1을 좀 빼고 싶거든. 그냥 보통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쓴다. 왜? 1에다가는 1보다 작은 놈을 좀 빼고 싶으니까. 그쵸? 오케이. 이게 등비합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등비합공식에서부터 미적분에서 배우는 무한등비급수 공식도 나오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배우는 무한등비급수 공식은 뭐예요? 얘죠. 왜 얘가 됐겠어?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수렴을 한다는 거거든. 따라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없어지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도 끝났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등차 중앙 얘기했을 때 했던 말을 한 번 더 해야겠어.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곱해봐. 뭐가 돼? A 제곱 얘가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랑 곱해봐. 뭐가 돼? 얘가 되죠. 그 다음 얘랑 얘 앞에 놈 곱해봐. 뭐가 돼? 얘가 되죠. 그쵸? 자, 아까랑 비슷한 성질이 성립합니다. 등차 수열은 어떤 성질? 제일 약 끝에 두 놈, 그 안에 두 놈, 그 안에 두 놈, 그 안에 두 놈 더한 게 다 같았다. 등비수열은 뭐예요? 이거 둘이 곱한 거, 이거 둘이 곱한 거, 이거 둘이 곱한 게 다 같다.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 만약에 항이 짝수개가 있으면 항이 예를 들어 6개가 있으면은 곱이 똑같은 세 쌍이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항이 홀수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5개가 있으면 이거 둘이 곱한 거랑 이거 둘이 곱한 거랑 이거의 제곱이랑 같다. 제곱. 방금 말한 게 등비중앙의 법칙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이론이 이게 끝이야. 이걸 갖고 이론적으로 이제 모든 어려운 문제가 다 풀리거든. 자, 바로 169페이지 펴보자. 자, 타임오버다. 계속 어떻게 한다고? 하나당 5분을 먼저 하고 하면 답 냈으면 바로 답지 한번 확인해봐. 맞췄으면 그냥 동그라미 치고 채워버려. 만약에 타임오버 돼서 쌤이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 다 체크해놓고 숙제로 다시 하기. 알겠죠? 그럼 자기가 다 먼저 했으면 그냥 전부 다 숙제가 아니네, 그치? 그럴 일은 잘 적은데. 그리고 항상 자기 방법 먼저 해보고 쌤이랑 비교해보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쌤은 어떻게 했나 볼까? 3부터 45까지 총 몇 개야? 숫자가 25개야. 이 25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더라. 그러면 막 A1, A2, 뭐 45 이런 걸 다 적을 필요가 없어. 등비수열이면 공비가 있을 거 아니야?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얘들을 그냥 이렇게 적어버리면 좀 더 안 헷갈리거든. 지금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니까 뭔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헷갈린단 말이야. 안 헷갈리는 방법이 뭐다? 얘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였는지 알겠죠? 그냥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로 안에 있는 놈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꿨을 때, 자, 지금 쌤이 한 것은 완전 서술형처럼 엄밀하게 한 건데 솔직히 저렇게 안 해도 이렇게만 놓아도 M이 뭐여야 되는지 알겠거든. 근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한테 뭘 곱하고 싶냐고, 뭘 곱해야 얘가 되냐고, 그게 M인 거예요. 그렇죠? 얘한테 뭘 곱해야 얘가 되겠어? 얘한테 뭘 곱해야 얘가 되겠어? 그 뭘 곱해야 되는지가 다 똑같더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얘는 앞에서부터 얘는 뒤에서부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엄밀하게 그 과정을 이제 정리를 하고 싶으면 이 모든 놈들을 똑같은 놈으로 묶어야죠. 뭘 곱하고 싶은지의 역수로 묶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 얘기를 생각을 했을 때 전부 다 곱하고 싶은 놈이 얘로 일정하더란 말이야. 얘를 곱해줘야 얘는 얘가 되거든. 쟤를 곱해줘야 얘는 얘가 되거든. 그러면 엄밀하게 과정을 적으려면 곱하고 싶은 놈의 역수로 묶으면
완벽하게 뭐가 나와? 좌변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따라서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는 거야. 뭐 이해 안 될 거 없지 이거는. 이게 3스텝이더라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어렵거든.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 첫 페이지는 쉬워. 오케이. 자, 따라서 는 1이 됐으니까 좌변은 어떻게 돼요? M이라는 거는 9R24승이더라. 쌤, 그래서 R24승이 뭔데요? 얘들아, R24승이 뭐냐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은 3한테 뭐 곱해야 45가 되냐라는 말이랑 R24승이 뭐냐라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인 거예요. 왜? 숫자가 25개면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 24개인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들 사이의 간격이 24개라는 소리는 제일 앞에 놈한테 공비를 몇 번 곱해줘야 제일 뒤에 놈이 되냐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게 24번인 거야. 오케이. 따라서 얘는 15가 되는 거고 M은 135가 된다. 자, 바로 그 다음 거 5분을 먼저 자기 방법 해보자. 자, 24번은 타임오버다. 못한 사람은 제대로 들으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맞췄다 그러면 잠깐 쌤이랑 비교만 하면 돼. 그리고 잠깐 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기가 뭔가 생각 못한 게 있거나 그러면 필기를 좀 해야 돼서.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험이면 그냥 쌤이 하는 말을 기억해서 하면 돼. 뭐 증명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 객관식 문제면.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일정한 간격으로 성분을 끊는 문제, 그 성분들의 길이는 그냥 100% 등차 수열입니다. 100%는 아니고 99% 그렇게 내는데, 근데 왜 그런지 증명도 쉽거든. 증명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 첫 번째 성분 L1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좌표를 x1이라고 했을 때 x1을 위에 함수에 넣은 거에서 밑에 함수에 넣은 걸 빼면은 이 L1의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똑같이 x2를 여기 넣은 거 빼면은 L2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n번째 성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n번째 점의 좌표 xn을 여기 넣은 거에서 여기 넣은 거 빼면은 이렇게 n번째 성분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성분들이 등차 수열인 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등차 수열 얘기 제일 처음에 할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렇죠? 이거 1차 함수죠. 근데 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끄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x1, 2, 3, 4, 이 xn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인 건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어떤 1차식일 거라고. 그럼 얘가 뭐야? 1차 함수랑 1차 함수를 합성을 한 거거든. 1차 함수랑 1차 함수랑 합성을 해도 1차 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ln이라는 것 자체가 n에 대한 1차식일 거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다. 바로 확정이 난 거고, 그거를 좀 더 엄밀하게 적으면 얘 바로 다음 성분의 길이에다가 얘를 빼면 어떻게 돼요? ln이 이거니까 ln 플러스 1은 뭐예요? 그냥 ax n 플러스 1 플러스 d가 될 거거든. 그렇죠? 따라서 얘한테 얘를 빼면은 이거는 우리가 간격이 일정하니까 얘는 어떤 상수인 걸 알고 있거든. 따라서 우리는 얘 빼기 얘도 어떤 상수, 즉 ln이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인 걸 증명을 한 거다. 이 선분의 길이가 등차 수열인 걸 증명했으면 1초 만에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어? 제일 앞에 놈, 제일 뒤에 놈 더해. 그 다음에 2분의 항의 개수 곱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전에 등차 수열의 기본 성질 중에 뭐가 있었어요? 제일 양 끝에 두 놈 더한 거라. 그 안에 두 놈 더한 거, 그 안에 두 놈 더한 거 다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L1부터 L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 원래는 등차 공식을 쓸 때 이거를 해야 되지만 등차 수열의 성질에 의해서 이거들이 더한 거랑 같을 거기 때문에 얘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건 없지. 얘들아, 근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말해야 돼.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이거 100% 이해되나? 자, 25번 얘기해야겠다. 얘들아, 근데 이거는 좀 현타가 올 텐데, 왜냐면 이게 지금 내가 뭐 했어요? 만약에 고등학생도 아니고 고1도 아니고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한테 야, 너 이거 풀어봐라고 하면 걔가 어떻게 풀까? 이렇게 풀 거거든. 얘를 복사를 해서 뭐 했는지 알겠죠? 뒤집어서 여기다 붙여본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지금 성분이 n개라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길이가 3짜리 성분이 n개가 생겼잖아. 길이가 3짜리 성분이 n개면 3n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그거의 절반일 거 아니야. 오케이? 따라서 그냥 등차 수열이건 뭐건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인 거. 그냥 쉬어가는 코드. 그 다음 26은 로그 공식 까먹었으면 못 푸는데 기본 공식만 적어볼까? 너무 빠른가? 쌤이 자기가 풀기 전에 쌤이 먼저 얘기한 건 다 체크해놓고 집에서 다시 해야겠어요. 자기가 먼저 맞춘 사람은 잠깐 쌤이랑 비교만 하면 됩니다. 자, 주어진 두 식이 있어. 두 식을 뭐 하고 싶다고? 더 하고 싶거나 빼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건 확실하거든. 쌤, 근데 왜 빼고 싶어요? 난 더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둘이를 더 하잖아? 우변에 뭐가 생겨? EM분의 한 가지의 합이 생기죠. 그걸 어떻게 뭐 해결을 할 거야? 그게 처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더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빼고 싶다는 겁니다. 자, 밑에 식에다가 위에 식을 좌변끼리 우변끼리 한번 빼보자고. 밑에 식의 좌변에서 위에 식의 좌변을 빼면은 뭐가 생겨요? 로그끼리의 합이 생기거든. 그래서 로그의 기본 공식에 의해서 진수끼리 곱해준 겁니다. 자, 좌변 끝났어. 그 다음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우변끼리 빼면은 얘 빼기에 전부 다 이 모든 애들이 똑같은 놈이더란 말이야. 왜?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등차 수열의 공비를 D라 그랬을 때 얘도 D, 얘도 D 항이 2n개였는데 D가 몇 개가 생겼어? n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nD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로그의 기본 공식, 이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진수는 미체 로그값 승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식 하나를 알아냈는데 우리가 방금 알아낸 식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랑 매우 유사해 보이더라 이 소리인 거죠. 우리가 지금 뭘 알아냈어? n 자리에다가 무슨 자연수를 넣건 간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거든. 1 넣으면 뭐 나와? 1 넣으면은 얘가 2의 D승이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2 넣으면 뭐 나와? 그 다음에 나오는 B3 곱하기 B4가 2의 2D승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3 넣고 4 넣고 5 넣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알아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이라는 것은 요것들의 곱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5D승이 되고 얘는 굉장히 많이 쓰니까 좀 외워놓자. 1024는 2의 10승이라는 건 좀 외워놓아요.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D가 3분의 2라는 걸 알아냈다. 쌤, 근데 n이 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n이 뭐건 상관이 없어요. 여튼 얘랑 항이 9개가 차이 난다는 사실은 n이 뭐건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얘한테 얘를 뺐을 때 얘가 몇 번째인 거 상관없어. 여튼 얘한테 얘를 뺐을 때 공차가 9개가 나온다는 사실은 무조건 확정이란 말이야. 이해 안 되면 안 돼, 애매해야 돼. 다시 뭐라고? 이게 몇 번장인지 n이 뭔지 아무 상관이 없어.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얘 다음 항은 an 플러스 1, 그 다음 항은 an 플러스 2 해가지고 9번을 가야 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했을 때 여튼 공짜가 9개가 나온다는 거는 확정이기 때문에 K가 뭔지 나왔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나? 뒤에 어려운 게 많아서 쉬운 거는 빨리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27번은 풀이가 쌤이 적은 게 끝입니다. 맞춘 사람은 잠깐 비교만 하면 되고 못 맞춘 사람은 바로 봅시다. SK가 뭐예요? K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SK 플러스 2는 뭐예요? K 플러스 2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K 플러스 1번째 항이랑 K 플러스 2번째 항을 얘한테 더 추가로 더해줘야 얘가 된다는 거지. 근데 추가로 더한 게 4잖아. 그쵸? 오케이.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썼을 때 얘가 K 플러스 1번째 항, 얘가 K 플러스 2번째 항이 되겠어요. 방금 우리가 뭘 알아냈다고? 얘랑 더한 게 4였다는 걸 문제 보자마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쌤이 왜 무지성 계산 문제라고 했냐? 그냥 문자 2개씩 2개 푸세요라는 중학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문자를 소거를 할 수가 있어.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우리는 이제부터 A를 안 쓰기로 했거든. 그런데 오늘 제일 처음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썼을 때 SK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이제 A를 안 쓰기로 했거든. A 자리에다가 얘를 잡아 넣을 수가 있다. 오케이, 따라서 SK는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걔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K가 나오고 K가 나오면 다시 자기 자리에 넣어서 A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구하라는 건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차 일반항 공식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을 더해주면 답이 되고 쉽고 자, 또 시간이 됐네요. 얘들아 628번은 아까 말했듯이 매우 현타가 올 정도로 허무함이 들 텐데 불화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끝입니다. 근데 꼭 쌤이 한 대로 해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야. 어떻게 좀 더 복잡하게 한 사람도 답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유식하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 주봐. 얘랑 얘 사이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얘잖아. 그쵸? 근데 등차 수열이라 그랬거든. 그러면은 등차 중앙의 법칙에 의해서 이 양옆에 있는 놈 더한 게 주어져 있으면 그거 2로 나눈 게 사이에 있는 놈일 거란 말이야. 그쵸? 자, 우린 얘가 뭔지 알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오늘 제일 처음 얘기했던 등차 수열의 성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 원래는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앞에 놈 A1이랑 제일 뒤에 놈 AK랑 더한 다음에 2분의 K를 곱해야 되는 건데 근데 등차 수열의 성질이 뭐라 그랬어? 첫째 항 K번째 항 더한 거랑 둘째 항 K-1번째 항 더한 거랑 셋째 항 K-2번째 항 더한 거랑 다 똑같다고 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SK를 구하라고 할 때 얘랑 얘를 더한 걸 넣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린 거지. 그냥 이해되죠? 이거는 그냥 솔직히 그냥 눈치채는 거죠. 그렇죠? 첫째 항이랑 K번째 항을 몰라도 그냥 이거 2개만 알면은 합공식을 쓸 수가 있더라. 오케이, 이게 등차 합공식 쓴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 플러스 끝항을 하는 대신 셋째 항 플러스 K-2번째 항을 하고 2분의 항의 개수를 곱해줬더니 15K가 됐는데 그게 K제곱이라고 했거든. 거기에서 K가 나오고 문제 끝났다. 30번도 이 정도로 간단하게 됩니다. 머리를 써봐. 근데 29번은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방법은 말했죠. 자, 29번 시간 됐고 못했으면 보고 맞췄으면 잠깐 비교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 국민을 시켜도 푸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춘 사람은 무조건 나처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식 2개를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고 만약에 이거를 만들었으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헤헤 양변에 띠 약분해서 없애야지 띠를 그냥 마음대로 없애거든. 근데 원래는 그렇게 마음대로 없애면 안 돼요. 양변을 뭔가로 약분한다는 건 양변을 그걸로 나눴다는 거고 그게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공차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이 문제에서는 결론적으로 띠가 0이면 모순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대로 약분하면 안 되고 이항해서 묶어야 되는 거야. 일단 처음부터 과정을 얘기해 볼까? 어차피 첫째 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건 이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이건 둘 다 A라고 둬버리면 깔끔하죠. 그쵸? 그러면 A2라는 것은 A 플러스 B, B2라는 것도 AR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항에서 A로 묶었을 때 이런 식의 하나가 나왔어요. 그 다음 A4라는 것도 A 플러스 3B, 첫째 항은 똑같기 때문에 B4라는 건 AR 3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이 정도 항상 문제없죠. 인수분해 공식 이 정도 항상 문제없죠.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런데 매우 다행히도 얘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얘를 D라고 바꿔 적어줬을 때 이런 식이 나왔고 뭘 해야 된다고? 3D를 좌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D로 묶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이 소리일 거야.
그래서 엄밀하게는 총 3가지의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어떤 세 놈이 곱해져 있는 게 0이네. 그러면 뭐예요? 3가지의 가능성.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이렇게 3가지의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런데 공차가 0이면 어떻게 돼? 공차가 0이면은 여기 0 넣어봐. 공비 R도 1이어야 되거든. 그렇죠? 결국 공차가 0이라는 거랑 이 수열의 공차가 0이라는 거랑 이 수열의 공비가 1이라는 거랑 지금 똑같은 동치인 상황이야. 그렇죠? 그런데 공차가 0이고 공비가 1이면은 이 수열이 둘 다 첫째 항도 똑같은데 둘째 항도 똑같을 거고 셋째 항도 똑같을 거고 다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조건에 모순이더라. 오케이. 따라서 이 2가지 경우는 모순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만약에 소술형이면 그렇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R이 마이너스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AR의 제곱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첫째 항에다가 얘를 2번을 곱한 게 10이다. 걸 활용해서 A가 나오고 그러면 A랑 R을 다시 자기 자리에 넣었을 때 D도 나오고 문제 끝났죠? 오케이. 따라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을 더해주면 구하고 싶은 10번째 항이 나왔다. 그래서 이건 말했듯이 머리 쓰는 과정은 하나도 없네. 그냥 계산 문제고.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30번은 머리만 쓰면 되고 31번은 아마 다들 못할 것 같거든. 못하겠으면 32번, 3번을 먼저 해볼까? 이거 2개는 은근히 쉬워. 자, 32, 3은 은근히 쉽거든. 규칙만, 그림의 규칙만 잘 봐봐. 자, 30번은 시간이 됐어요. 못한 사람은 보고 맞춘 사람은 1초만 고개 들어 비교만 해보면 됩니다. 굉장히 현타가 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소리가 뭐냐면 꼭 쌤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항상 수학 문제가 3-4가지 방법으로 되거든. 우리는 최대한 유식한 방법으로만 하자는 거야. 쌤은 1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만 할 겁니다. 자, 오늘 제일 처음 얘기했던 등차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 성질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등차 수열의 기본 성질이 뭐예요? 첫째 항 8째 항 더한 거랑 둘째 항 7째 항 더한 거랑 셋째 항 6째 항 더한 거랑 넷째 항 5째 항 더한 거랑 다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등비 수열의 성질도 생각해봐. 얘랑 곱한 거랑 셋째 항 6째 항 곱한 거랑 넷째 항 5째 항 곱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아. 근데 쌤 왜 그 생각을 해야 되나요? 눈치를 채야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고 눈치를 채야죠. 왜 하필 이게 주어졌냐고. 이거에 대한 식을 만들어야 이게 주어진 걸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기본 성질을 생각하고 싶었다. 자, 눈치챘더니 벌써 문제가 끝난 것 같죠. 느낌이 싹 왔어요. 어차피 문제에서 얘들 둘이 같다고 했거든. 어차피 문제에서 얘들 둘이 같다고 했거든. 따라서 어떤 두 놈을 더했더니 8이래. 곱했더니 10이래. 오케이. 그 어떤 두 놈이 당연히 뭐 계산도 할 필요 없이 당연히 누구예요? 6이랑 2였다는 거죠. 쌤 왜 6이랑 2예요? 2랑 6이면 안 되나요? 공비가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앞에 항이 더 커야 되거든. 그냥 바로 끝났죠? 오케이? 따라서 등차 수열의 넷째 항이 6이고 다섯째 항이 2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첫째 항에는 공차를 3번 더하면 넷째 항인데 그러면 넷째 항이 6인 걸 알고 있는데 첫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넷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빼야겠다. 뭐 바로 이해되죠? 오케이. 32, 33 먼저 해봐. 그림 규칙만 잘 봐봐. 자, 잠깐 전원다. 요거는 그냥 아예 예전에 뭐 선행할 때 한 번 정도 봤던 적은 있을 텐데 아마 기억이 안 날 거거든. 원리 합계죠. 원리 합계가 뭐냐면 원리 합계, 원금 리자 합계라는 건데 결국 돈을 모아가지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냥 내 통장에 얼마 있냐 이 소리입니다. 이자가 뭐냐? 은행에 돈을 넣으면 돈을 좀 플러스 해줘요. 그게 이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 이율이 10%라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 은행은 없어요. 여튼 월 이율이 10%라는 건 내가 100원을 맡기면 한 달 뒤에 110원 된다는 거야. 자, 월 이율이 10%인 은행에 100원을 맡겼어.
한 달 뒤에 110원이 됐어. 두 달 뒤에 얼마 돼요? 120원 되나? 120원이 아닙니다. 121원이 돼요. 왜? 상식적으로 한 달 뒤에 110원이 됐으면 이거는 수학이 아니고 상식. 110원이 내 돈이잖아. 그럼 당연히 10%가 붙으려면 110원에 대한 10% 11원이 붙어야죠. 120원이 된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단리라 그러고 121원이 되는 걸 복리라 그러거든. 근데 단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 세상에 어떤 은행도 그런 은행은 없거든. 상식적으로 당연히 붙은 거에 대해서 붙어야죠. 그렇죠? 오케이. 그게 복리라는 거고, 복리로 이제 다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모아가지고 원금 이자 합쳐서 얼마냐, 이게 원리 합계인데, 자 쌤이 일단 어떻게 하나 한 3분만 한번 들어봐봐. 2018년 초에 내가 31,2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었어. 근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사기 위해서 10년 동안 돈을 모으기로 했어. 근데 얘들아,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때는 31,200원이 필요했어. 근데 10년 동안 돈을 막 모아가지고 10년 뒤에 와, 나 31,200원 모았다, 이제 10년 뒤에 이거 산다 하면 사지나? 안 사줘요. 자, 이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데 10년 뒤에 살려면 그 물건도 10년 동안 가치가 올라서 그 10년 동안 가치가 오른 만큼의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따라서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총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얼마가 돼야 된다? 10년 동안의 가치가 상승한 금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이자가 오르는 만큼이랑 이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은 똑같습니다. 은행의 이자, 연이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연이율이 4%라 그랬으면 내가 넣은 돈도 1년 지날 때마다 4%가 늘어나고 이 물건의 가치도 4%씩 늘어나는 거야. 4%가 늘어난다라는 말이랑 원래 가격의 1.04를 곱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 정도는 바로 이해되죠? 오케이. 1년이 지날 때마다 1.04가 곱해집니다. 이 가치는 1년 뒤에 이게 되고 2년 뒤에 이게 되고, 자 이때는 10년이 지났거든. 그렇죠? 따라서 10년 뒤에 내가 딱 최종적으로 모아야 되는 돈은 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내가 어떻게 돈을 모은다 그랬어? 돈이 갖고 있는 게 점점 줄어드나 봐. 처음엔 이걸 넣었어. 그 다음에는 이것보다 5% 적은 돈을 넣는데, 그 다음에 또 그것보다 또 5% 적은 돈을 넣는데, 5% 줄어든다는 말은 0.95를 곱한다는 말이랑 똑같네요. 그 정도는 바로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내가 얼마를 넣었는지만 적어본 거야. 이때는 이걸 넣었어. 그 다음 연도는 이걸 넣었어. 그 다음 연도는 이걸 넣었겠네.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도, 이게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마지막 연도에도 넣었다가 바로 뺀 거야 이거. 알겠죠? 좀 웃기긴 한데 마지막 연도에도 이걸 넣었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여튼 매년 초에 넣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자, 마지막 연도에 이것까지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원리합계 문제는 쌤이 말하는 딱 이 말만 기억하면 돼. 내가 넣었던 돈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제일 처음에 넣었던 돈만 따로 생각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됐는지, 그 다음 넣었던 돈만 따로 생각했을 때 얘는 얼마가 됐는지를 다 따로따로 생각한 다음에 그거를 싹 합쳐주면은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 돈이 있는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내가 처음 넣었던 돈만 생각을 해보면 1년이 지나면 이 돈이 됐고 2년이 지나면 이 돈이 됐고 10년이 지났으니까 이 돈이 된 거예요. 문제 없죠? 그러니까 그냥 통장 1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1번 통장에 있던 돈은 저게 된 거죠. 2번 통장에 있던 돈은 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 통장은 다 내 거니까. 맞지? 2번 통장에 있던 이 돈은 9년치의 이자만 붙었을 거거든. 왜? 얘는 당연히 10년치의 이자가 붙었어. 처음 넣은 돈은. 근데 얘는 1년 뒤에 넣었잖아. 그러니까 9년치의 이자만 붙어가지고 1.04에 구승이 붙은 거죠. 바로 이해되잖아. 그러면 세 번째 넣은 돈은 8년치의 이자만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돈을 찾는 시점에 1.04에 8승만 붙게 된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안 돼, 해야 돼. 즉시. 오케이. 따라서 이것들을 다 합쳐주면, 마지막에 이자가 안 붙었죠? 넣자마자 뺀 거야. 이것들을 다 합쳐주면 총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을 다 더할 때 매우 다행히 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더란 말이야. 왜요? 얘에서 얘가 되려면 뭘 곱해야 되는지, 얘에서 얘가 되려면 뭘 곱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봐.
얘에서 얘가 되려면 1.04는 한 번 없어졌고 0.95는 한 번 생겼죠. 얘에서 얘가 되려고 해도 또 1.04가 하나 없어졌고 0.95가 하나 생겼거든. 그러니까 공비가 1.04분의 0.95였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고 싶으면 딱 세 가지만 알면 돼. 공비가 뭔지, 항의 개수가 뭔지, 첫째 항이 뭔지. 세 개만 알면 되거든. 그러면 공식에 잡아 넣으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세 개를 다 알더라는 거지. 첫째 항, 자기 공식 자기 자리에 잡아 넣었고, 공비 아까 알아냈죠? 공비도 공식에 자기 자리에 잡아 넣었고, 항의 개수 10개니까 공식 자기 자리에 잡아 넣었다는 겁니다. 식이 매우 극혐인데, 근데 양심적으로 양심이 있게도 이거는 주어져 있더라 이 소리인 거죠. 오케이? 따라서 얘 잡아놓고 그냥 이제 뭐야? 얘하고 같아야 된다는 소리거든. 그쵸? 오케이. 따라서 양분이 똑같은 1.04의 10승은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 계산하니까 A는 나왔다. 이 유형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스텝 3가 제일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숙제로는 스텝 1, 2만 하면 되는데 거기도 이게 나오는데 당연히 이거보다 쉬울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 유형이 제일 안 중요해. 이게 요즘에는 이제 수능에도 안 나오고 내신에도 안 나오고 그냥 재미로 해요. 제일 안 나오는 유형. 못한 사람은 잘 보면 되고 맞춘 사람은 잠깐 비교만 하면 돼요. 하나 했으면 바로 뒤에 답 확인해봐. 뭐 맞춰야 맞는 거지. 그리고 쌤은 뭐 교재 해설 이런 것도 다 보라고 합니다. 그냥 뭐 숙제할 때도 그냥 펴놓고 하라는 게 아니고 받아쓰기 하라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방법으로 해보고 해설이랑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건 어떻게 한다? 그냥 좀 더 유식한 방법이 없나요? 이거 너무 극혐인데 뭐 이런 질문 그런 걸 해야 좀 유익하게 했어요. 알겠죠? 자, 32, 33은 그냥 왜 쌤이 왜 같이 적었냐면 두 놈 컨셉이 비슷해. 뭔가 쌤이 푼 걸 보니까 그냥 풀이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죠. 얘는 둘레라 그랬고 얘는 넓이라 그랬어. 자, 봅시다. 첫 번째 시행에서는 이거 둘레가 첫 번째 항인 거야. 이거 둘레가 뭐예요? 일자리가 4개 있잖아. 오케이? 이거 첫째야. 끝. 그쵸? 두 번째 시행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둘레들이 더해졌다고 했어요. 문제 읽었죠? 자, 얘는 한 변이 뭐예요? 이거에 다시 3분의 1이 됐잖아, 한 변이. 그쵸? 그럼 3분의 1짜리가 4개가 있는 것이 8개가 있네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둘째 항은 3분의 1이 4개가 있는 게 8개가 있어. 자, 이렇게 추가가 된 거고. 쌤이 이 유형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쌤이 지금 셋째 항도 구했긴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은 셋째 항도 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첫째 항, 둘째 항 구하고 바로 답 나옵니다. 왜요? 그냥 기억하면 좋은데 고3 끝날 때까지 이게 미적분 수열 파트에서도 나오거든. 고3 끝날 때까지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유형은 100% 등비수열이건 무한등비급수건 다 그거예요. 왜 등비수열이에요?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이랑 다 닮음이거든. 다 닮음이기 때문에 둘레건 넓이건 다 등비수열을 따르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왜 셋째 항도 구할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 유형이 등비수열 문제인 걸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러면 첫째 항이 뭔지 공비만 뭔지만 알면은 공식에 잡아놓으면 끝이잖아. 결국 첫째 항, 둘째 항이 뭔지만 구하면 첫째 항에다가 뭘 곱해야 둘째 항이 되냐. 그게 공비인 거거든. 그럼 공비 뭔지 알아냈죠? 3분의 8을 곱해야 되죠? 따라서 공식에 자기 자리에 R, 자기 자리에 A, 자기 자리에 N 잡아넣으면 끝이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되죠? 얘도 똑같아. 셋째 항도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는 이게 등비수열을 문제가 난단 말이야. 첫째 항 뭐야? 이 넓이 4분의 1이죠? 둘째 항 뭐예요? 이 넓이의 4분의 1짜리가 3개가 생겼거든. 그러니까 4분의 1에 4분의 1 이게 3개가 생긴 얘가 둘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셋째 항도 필요 없죠. 그냥 적어봤지만. 왜? 그냥 첫째 항이 뭘 곱해야 둘째 항이 되는지가 공비거든. 오케이. 공비 자기 자리에 넣으면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한 등비급수가 되면 매우 놀랍게도 얘가 없어지거든. 무한승을 하면은. 그래서 1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 전체 넓이가 1인데 이 짓을 무한번 하면 색칠한 부분이 1이 된대요. 진짜 무한번 500만 년 동안 이 짓을 해봐. 그러면 거의 색칠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1이 된다. 자, 34번 시간 됐네요. 못했으면 보고 맞췄으면 잠깐 비교만 해보고. 자, 공차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tn을 뭐라고 정의했어? n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거래. 자, 봐봐. 수학이 아니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16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것보다 17번째 항까지 추가로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게 더 커졌대? 그럼 당연히 17번째 항은 양수겠죠. 음수를 더했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거든. 맞죠? 17번째 항이 뭐예요? 이거잖아. 얘는 양수고 확정.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18번째 항 추가로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운 거는 더 작아졌대. 18번째 항이 양수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거든. 음수였겠죠. 오케이?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래. 오케이? 띠는 마상. 뭐 정수라 그랬으니까 마상밖에 안 되잖아. 뭐 물론 이거를 진짜 풀어보면 이거를 진짜 풀어가지고 띠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보면 그거를 만족시키는 둘 다 만족시키는 정수는 마상밖에 없다. 자, 공사 끝났어. 얘들아, D를 알고 A를 안다는 게 뭔 소리냐면 머리를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등차 공식 그거는 외워야 돼.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냥 자기 자리에 잡아 넣어보니까 SN이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 뭐야? 2차 함수지. 이 2차 함수 그리세요 라고 하면 이거 중학생도 그리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x절편이 자 3분의 103이라는 놈이 나왔는데 얘가 34점 얼마입니다. 34점 얼마. 자, tn이 뭐냐면 절대값 sn이 tn이거든. 우리는 절대값 sn이라는 함수를 그렸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뭔 소리냐? 그 함수에다가 n이라는 놈을 넣은 게 n 플러스 1이라는 놈을 넣은 것보다 더 컸대. n이라는 놈, 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막 이런 데 있으면은 그게 될 리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n이라는 놈, n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이 x절편 34점 얼마인 놈 근방에 좀 있어야 된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죠. 맞죠? 너무 왼쪽에 있어도 안 돼. 너무 오른쪽에 있어도 안 돼. 얘 근방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34점 얼마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쌤이 뭐 했냐면 그냥 무지성 짓을 한 거예요. 34점 얼마 근방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근방에 있는 놈 좀 넣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끝날 때까지 너무 유식하게 하려고 하면은 더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럼 이제 어떻게 했어? 그냥 34점 얼마 근방에 있는 놈 33 넣어서 절대값 씌워봐. 34 넣어서 절대값 씌워봐. 35 넣어서 절대값 씌워봐. 자, 결국 우리가 뭘 알아냈어? 33, 34, 35가 이런 순서대로 있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n이 제일 크고 싶으면 33이 돼야겠다. 34부터는 얘를 만족을 못 시킨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돼. 해야 돼. 되나? 얘들아 635번 이거는 답을 맞춘 사람도 잠깐 쌤 얘기를 좀 잘 들어봐야겠어요. 어떤 식으로 쌤이 얘기를 하는지. 자, 이거는 그냥 전원다 쌤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들어봐요. 이게 왜 지금 헷갈리냐면 너희가 전원다 이 문제가 왜 헷갈리냐면 접었다가 펼친 선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헷갈려. 솔직히 한 이 정도까지는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인 게 솔직히 이것도 예상이 안 돼. 이거 지가 그려놨으니까 예상되지. 이거 펼쳤을 때 이렇게 생겼다는 것도 예상이 안 되고 심지어는 세 번째, 네 번째 그리면 아예 예상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접었다가 펼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쌤 얘기를 들어봐. 여기서 내가 이그젠플을 한번 들어볼게. 여기서 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이 파란 선을 따라 접는 거잖아. 근데 접는 게 아니고 파란색 펜이 있는데 파란색 펜이 이제 그 뒷장까지 좀 번지는 펜이 있어. 뒷장까지 번지는 펜으로 쭉 이렇게 색칠을 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면하고 뒤에 있는 면까지 번지니까 거기 다 색칠이 이렇게 된 거네.
그러니까 펼치면 파란 선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펼쳤을 때 그림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선분 길이의 2배가 생길 거라는 거지. 왜? 두 장이 겹쳐져 있으니까. 바로 이해되잖아. 여기는 종이가 한 장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 빨간 선으로 이걸 그렸을 때 그냥 펼칠 그림에서 이 길이가 그대로 그냥 하나가 생기는 거고, 여기는 종이가 2장 겹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길이가 2배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까? 지금은 종이가 4장이 겹쳐진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노란 선을 뒷장까지 번지게 이렇게 그렸을 때 지금 눈에 보이는 노란 선 길이의 4배가 이 그림에 새로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지. 바로 이해되죠? 자, 방금 쌤이 말로 한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문제 끝나는 거야. 자,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첫 장이 뭐야? 여기는 1이고 1대 루트 2를 생각하면 루트 2가 4개 있었어. 루트 2가 4개 있는 게 한 장짜리에만 있었으니까 루트 2가 4개 있는 거는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말한 대로 파란색이 추가된 길이가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가 루트 2잖아. 그러면은 1대 루트 2를 생각하면 여기가 1일 거고 여기도 똑같이 1이겠네요. 그쵸? 1자리가 4개 있는 게 2장 겹쳐져 있으니까 2개가 추가가 됐다는 거지. 이해하기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겠나? 안 되면 안 된다 그래. 자, 한 번만 더. 솔직히 이것도 필요 없죠. 이미 등비수열인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런 유형은 어차피 등비수열이라고 했거든. 그쵸? 한 번만 더 해보면, 그러면은 얘가 지금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따라서 루트 2분의 1이 4개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종이가 4장이 겹쳐진 상태니까 4번이 추가가 됐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첫 장에서 둘 장이 되려면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되고, 둘 장에서 세 장이 되려고 해도 루트 2분의 1을 곱해야 되니까 우리는 공비가 즉 루트 2라는 것을 알아냈고 등비수열 합공식에 잡아넣으면 끝이다. 요거 유리아 하면 답 나와요. 유리아 한번 해봐. 자, 이제 거의 끝났어. 다음엔 그냥 오케이. 636번 시간 됐고, 이거 못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했으면 그냥 나처럼 했을 거고. 자, 원래 수열이 첫째 항은 2고 공차는 D라고 해볼게. 원래 이런 수열이 있었단 말이야. 문제는 읽었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그냥 짝수번장을 다 지우면 그 다음 수열이 된대. 그 다음 수열은 이런 수열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여기서 다시 짝수번장들을 다 지우면 그 다음 수열이 된대. 그럼 그 다음 수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또 그 다음 수열은 뭐가 되겠어? 또 짝수번장들을 다 지우면 첫째 항 이거고 둘째 항이 얘가 되는 수열이 됩니다. 눈치를 챘거든. 무슨 눈치를 챘어? 첫째 항은 계속 2로 고정이라는 눈치를 챘으면서도 또 무슨 눈치를 챘어요? 공차가 규칙성이 있게 바뀌는구나. 공차가 원래 D였는데 2D가 됐고 4D가 됐고 8D가 됐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결국 이때는 공차가 2의 1승D, 이때는 공차가 2의 2승D, 이때는 공차가 2의 3승D이기 때문에 8번째 시행을 하고 나서 공차는 2의 8승D가 되겠구나. 규칙성을 파악을 했다. 문제 끝났어요. 첫째 항은 2로 똑같을 거고 12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공차를 11번을 더해준 게 주어져 있던 12번째 항이구나. 오케이. 따라서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2의 8승D가 4가 되고 D는 64분의 1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 그냥 쉬어가는 코너. 자, 마지막 2개 머리만 쓰면 된다. 머리를 써보자. 자, 637번 너무 빠른가? 오늘 시간이 남겠는데 1등급 문제 6개만 할 건데 좀 남겠다. 남으면 그냥 놓읍시다. 어떻게 놓냐면 이게 수업 때는 제일 어려운 파트만 하거든. 그럼 어차피 앞에 쉬운 거는 이제 숙제잖아.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좀 모를 것 같은 걸 지금 미리 좀 질문을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더 현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 오늘 시간 남으면 그렇게 하자. 자, 637번. 문제는 읽었죠? A1은
그러니까 홀수들만 가죠. 홀수들만. A1은 3, 5, 7, 9, 11 이렇게 5개를 갖습니다. A2는 어떻게 갖냐면 문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갖는 거에다가 얘가 갖는 걸 뺐을 때 무조건 작은 것부터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3, 5, 7을 제외하고 A2는 9부터 홀수를 7개를 갖는 놈이 되는 거고 규칙은 똑같아. 그럼 A3는 9, 11, 13 3개만 제외하고 그 다음 홀수 15부터 9개를 갖는 놈이 되는 거고 문제 읽었으면 이거는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를 적어봤어. 그러면 A15는 이제 그 15를 거기 넣어봐. 그러면 33개를 갖는 놈이고 규칙을 파악할 수 있어. A1일 때는 첫 번째 숫자만 봐봐. 첫 번째 숫자만. A1일 때는 3이야. A2일 때는 9야. A3일 때는 15야. A4일 때는 21이야. 그런데 솔직히 이거를 보고 이렇게는 좀 힘들어. 와 나는 이거를 딱 봐도 얘를 6배에서 3 뺐구나. 얘를 6배에서 3 뺐구나. 그건 좀 너무 사기죠.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안 들더라도 그 생각이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등차 수열이거든.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6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이게 AN이라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P번째 항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쓸 수가 있어? 첫째 항에다가 공차 6을 P-1번을 더한 거기 때문에 6P-3이 되는 거야. 여기 1 넣어봐. 이해돼? 여기 2 넣어봐. 이해돼? 여기 3 넣어봐. 이해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숫자들은 전부 다 이 규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죠? 그러면 그 규칙을 따를 때 15를 넣으면 A15라는 이 집합은 87부터 33개의 홀수를 가져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전체 33개를 갖는다는 건 제일 앞에 놈에다가 공차 2를 32번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이거 문제 읽어보면 얘는 지금 33개를 가져야 되잖아. 제일 앞에 놈이 뭔지는 규칙에 따라서 구했어. 그런데 홀수들만 가지니까 이것 자체도 공차가 2거든. 그러면 숫자가 33개라는 거는 숫자들 사이의 간격은 32개. 즉 제일 앞에 놈에다가 공차 2를 32번을 더해주면 제일 뒤에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P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얘랑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된대. 그러면 뭐 이게 A5억이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P가 좀 제일 작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AP는 뭐부터 가져야 되냐고. 153부터 가져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규칙을 생각했을 때 AP라는 집합에서 첫 번째 숫자는 뭔데? 얘거든. 문제 끝났죠. 결국 얘가 153이어야 된다. 거기에서 P가 나오게 된다. 이해 안 되면 안 됨 해야 돼. 진짜 오늘 쌤 얘기한 거 100% 이해되나? 안 되면 안 됨 해요. 얘들아 이거 고쟁이 마지막 문제는 맞춘 사람도 그냥 맞춘 사람 이거 못할 거 전원 다 집중해서 쌤이 어떻게 하나 잘 이해를 해보자. 이게 최대한 그냥 유식하게 한 거예요. 자 전원 다 잘 이해를 해봐. 이거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 공차가 양수면 여튼 계속 증가합니다. 수열이 계속 값이 증가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수열은 무조건 홀수 번째 항부터 출발해요. 그게 뭔 소리냐? 첫 번째 항이 홀수 번째 항이거든.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봐. 홀수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데 만약에 그 수열이 짝수 번째 항에서 끝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짝수 번째 항들도 한 게 더 커야지. 이건 수학이 아니고 상식 맞잖아. 근데 홀수 번째 항들 더한 게 더 크대.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에서 끝난 거는 확실하다는 거지. 맞죠? 항이 K개래. 근데 홀수 번째 항에서 끝났대. 자, K는 홀수예요. 이까지 문제였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example. 예를 들어서 5개라고 생각을 해봐. 항이 5개라고 생각을 하면은 홀수 번째 항이 3개고 짝수 번째 항이 2개인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 K개, K가 홀수인데 전체 K개인데 홀수가 한 개 더 많아야 된다. 짝수 번째보다.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이 몇 개냐라고 하면 2분의 K 플러스 1개가 되는 거야. 짝수 번째 항의 개수는 2분의 K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지. 이해되나?
자, 그러면은 또 계속 이해를 해봐. 계속 1분만 집중을 하면 돼. 만약에 너 모든 항 다 더해 라고 하면은 등차 공식을 쓸 때 첫째 항 플러스 끝항 하는 걸 A1 플러스 AK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너 홀수 번째 항만 다 더해 볼래? 라고 해도 어떤 등차 수열이 있으면 홀수 번째 항들만 다 뽑아 놓은 것도 등차 수열이다. 그쵸? 그러면 그거 다 더할 때도 A1 플러스 AK를 하겠네. 따라서 너 홀수 번째 항만 다 더해 라고 하면 등차 공식을 쓸 때 2분의 요거는 똑같고 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고, 너 모든 항을 다 더해 라고 해도 2분의 얘는 똑같다는 거야. 항의 개수만 바뀌고. 자, 눈치를 챘다는 거지. 이 두 가지 식에서 이 모양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둘이가 소거가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소거가 돼서 없어져요? 두 식을 나눠버리면 얘들이 없어지는 거지. 곱하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뭔가 소거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좌변끼리 우변끼리 나눠야 되는 거야.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항에서 정리했을 때 얘를 이 항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돼? K 플러스 1분의 4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K에 대한 식이 나와서 K가 바로 나와버린다. 이 소리가. 이해는 되잖아.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절반 했는데 이제 마지막 머리 한 번만 더 쓰면 돼. 자, 얘들아, 수학 문제를 풀 때 뭔가 구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구한 걸 지자리에 넣어야 돼요. K를 구했으면 K를 지자리에 넣어야지. K가 어디 있어? K가 어디 있냐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자, 방금 구한 15를 지자리에 넣었어. 지자리에 넣었더만 바로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그냥 여기 잡아 넣어봐. 잡아 넣으니까 그냥 A1 플러스 A15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또 오늘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수업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성질이에요.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이거 둘이 더한 거 같다는 그 성질 있잖아. 그런데 그 성질이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둘이 더한 거랑 둘이 더한 거랑 두에 더한 거랑 중간에 놈 2배랑 같다 그랬죠. 항이 15개면 홀수개야. 그 15개의 가장 중간에 있는 게 A8이거든. 얘들들이 더한 게 6이면 A8은 3인 것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8을 왜 구했는데요? 잡아봐. 자,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걸 정리 한번 해보자. 8번째 항은 3이래. 근데 여튼 공차는 양수야. 근데 6번째 항은 0이하였대. 0이하인 놈이 있었어. 거기에 공차를 2번 더한 게 3이래. 그쵸? 그러니까 그 8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번 뺀 게 6번째 항이거든. 그 6번째 항은 여튼 0 이하더라. 자, 공차가 정확하게 뭔지는 쌤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튼 뭘 알아낼 수는 있냐면 공차가 여튼 제일 작으면 뭔지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지. 공차가 제일 작으면 2분의 3이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데 마침 자, 우리 K 구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거는 A15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공차가 제일 작으면 뭔지를 알아냈는데 8번째 항을 알고 A15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A15가 뭐예요? 8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7번 더한 게 A15잖아. 그런데 얘가 제일 작고 싶대. 그러니까 공차를 제일 작은 놈을 더해야죠. 근데 제일 작은 놈이 뭔지 알아냈거든. 그러니까 여기 D 자리에다가 2분의 3 잡아 넣어주면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별로 안 어렵지 않나? 적당하죠. 딱 적당해. 아니야? 어려워. 이 정도는 딱 할만하지.